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김학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몇 달 전인가요? 우리 화제가 됐던 그 중국 여배우가 코 수술했는데 그 심각한 부작용 겪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또 코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또 그런 부작용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 그럼 한번 사진 살짝 한번 볼까요? 이게 좀 끔찍하죠. 이게 웨이보, 중국 그 웨이보에 있는 건데 요새 국내 언론들은 다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됐던데 그 외국 언론에는 그냥 아직도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원인 저런 코를 기가 막히죠. 네,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보신 적 저도 있나요?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원인에 대해서 원장님이랑 디스커션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서 해야지. 네. 네, 해봤는데 뭐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저게 우리가 괴사라고 그러잖아요. 괴사라는 말이 뭐 굉장히 무섭잖아요. 괴사라는 말이. 네, 결국은 그 허혈성 피가 덜 가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기 그 아직 실밥도 안 뽑았고 테이프도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수술한 지 한 열흘 이내, 그죠? 그러니까 염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은 그 코 자체가 저렇게 지금 붓기가 멀쩡할 리가 없죠, 그죠? 네, 저거 좀 네, 그 저게 지금 한 10일째 10일째, 정도 그죠? 된 거. 내 생각에는 내가 저건 제가 그 의사가 되고 나서 저런 걸 화상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화상 말고 저런 게 본 적이 없는데 화상, 뻔. 그 화상 말고는 본 적이 없는데 음 제 생각은 옛날에 내가 인제 중국을 가 봐서 아는데 중국에서는 그 이상한 필러들을 좀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중국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중국에 가면 미용원이라고 있어요, 미용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마사지도 받고 뭐 주사 같은 거 저런 미용 주사들 맞고 당연히 중국 내에서도 그거는 불법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그런 약간 그 필러가 아니라 이물질성 물질이 그 저 피부 아래쪽에 존재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네. 뭐 저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저렇게 됐을 것 같진 않고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뭐 말씀하신 뭐 안 좋은 물질들, 쓰지 않아야 되는 물질들 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돼야지 저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면은 코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높이 올려 놨거든요. 그쵸. 그 좀 전에 있는 게 그게 술전이죠. 수술 전에. 그죠? 그지? 이게 저기 지금 수술 예. 전이고 예예예. 뭐 제 생각에는 수술 전에도 이미 수술을 한번 하셨던 그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음. 재수술 혹은 삼수술로 어. 이렇게 올려 놨는데 일단은 어. 쪼끔 너무 많이 올린 듯한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이 되게 어 뭐 염증 뭐 괴사 이런 거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사실은 교과서를 보면은 그 괴사가 되고 이런 거의 가장 큰 원인 되게 중요한 원인으로 사실 피부의 텐션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압박? 예, 압박. 얼마나 많이 잡아당겨졌는지. 네, 피부가 얼마나 스트레칭 어 됐는지 이게 어. 굉장히 큰 원인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한국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다 어느 정도 수술 경험이 많고 해서 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까지는 뭐 드물긴 한데 사실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네, 당겼다. 너무 많이 높인 너무 거죠. 많이 높였다. 네. 어. 실제로 보형물 큰 거 쓰면은 음음. 염증도 많이 생기고 괴사도 많이 생기고 괴사도 많이. 라고 괴사
괴사는 많이 본 적이 생기는 없어.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염증은 책에는 그렇게 써 염증인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책에는 원장님 뭐 책 이제 어. 보실 레벨은 아니시지만 아니 네 뭐 그렇게 보고 싶은 걸 꾹 참고 네. 아니 하이알루론산 필러 아니고 제가 중국에서 본 그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안 녹는 필러들 안 녹는 물질들을 예전에 주사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예전에는 제가 레지던트 때인데 중국에서 어떤 중국 그 선생님이 발표를 하는데 중국산 그때는 필러라고 안 그랬어. 이물질 넣어서 개선됐다는 걸 학교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필러가 일반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서는 저렇게 이전에 그 일종의 그 민간요법 내지는 그러니까 저런 약간 민간요법 같은 걸로 그 필러 같은 이물질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현상 그런 게 아마 저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것들은 물론 이것도 잘못 시술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가 가능하고 또 의사들이 적절한 깊이와 위치에다가 주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선생님 너무 이거 많이 너무 많이 높여서 그렇다. 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네. 네. 원인이 하나가 아닐 겁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사실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실 이 사람 코끝이 원래 굉장히 타이트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좀 됐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얼마 전에는 지난주에 화제가 된 거. 네. 예? 네. 그 중국 여배우가 아니라 한국 여배우가 네. 성형 전후 사진이 돌았는데 네. 성형외과 의사도 이건 네. 딴 사람이라고 네. 한 적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게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어렸을 때 사진인 것 같아. 보면은 너무 어렸을 때 사진이고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성형 전 사진이 되게 복코예요. 복코. 그러니까 이 복코인 경우에 코끝을 높이기가 아주 좋죠. 그죠? 좋죠. 왜? 일단은 복코라는 게 일단은 피부가 두껍다는 거거든요, 그쵸. 코끝에. 네. 그러면은 많이 높이면 높일수록 사실 복코의 개선 효과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높여도 어떤 피부가 얇아지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끝을 많이 그러니까 아까 그 중국 여배우랑은 반대로 중국 여배우는 피부가 되게 얇고 타이트하고 네. 그러니까 조금만 높여도 완전히 많이 당겨지고 네. 근데 우리 한국 여배우는 그분은 복코 수술 전이 복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높여도 코끝을 특히 인제 그렇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 성형외과 의사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이 큰 변화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끝이었거든요. 코끝. 지금도 보면 그 배우 보면은 아주 코끝이 엄청나게 높인 건데 네. 그게 복코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했다.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코가 어떻게 보면 성형적으로는 더 축복이 아닌가.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네. 복코인데 코가 원래 크신 분들은 수술하기 또 힘듭니다. 원래 크다. 원래 코끝이 높은데 복코면은 복코를 좀 줄이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더 높아질 게 없으니까. 더 높아질 게 없으니까. 약간 그렇겠다. 네. 저는 복코 수술을 많이 하는데 복코 수술의 결과가 약간 많이 높일수록 복코는 얄쌍해진다는 어떤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가 이미 엄청 코끝도 크고 뭐 콧대도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이제 복코를 해결해 달라고 오면은 사실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 좀 맞아요. 어렵죠. 예. 저도 조금 동감해요.
그러니까 인제 나는 이게 인제 이분이 인제 돌아가신 지도 꽤 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보게 되는 사실은 염증과 구축이잖아요. 그죠? 네. 염증과 구축이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흑인들이 인제 코가 좀 넓고 그러니까 복코 개선하려고 좀 지금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나는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 자세히 보면은요. 난 이 사진에 대해서 꼭 할 얘기가 있었어. 이런 유튜브에서 꼭 할 얘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진짜 저거 테이프 붙인 거예요? 그렇지. 저게 처음에는 언론에서 저게 뼈가 튀어나왔다고 그랬어. 뼈가 튀어나왔다고 그랬어. 이게 벌써 2002년이에요. 이게 되게 오래된 거야. 네. 근데 저게 뼈가 튀어나왔다고 그랬어, 저게. 근데 뼈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선생님이 딱 우리가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 종이 테이프 붙인 거예요. 이 종이 테이프 붙인 거예요. 저 앞 가운데 뾰족한 거를 예전에 저 뼈가 튀어나왔다고 그랬어. 근데 뼈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염증 치료하면서 아마도 염증 치료하면서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거. 테이프의 끝부분이 저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근데 어쨌든 저렇게 인제 복코인 분들은 복코를 오똑하게 더 높이는 게 사실 일반적인 복코의 자연스러운 치료 방법인데 원래 좀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모으려다 보니까 자꾸 찝힌 느낌도 나오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사실 저 때만 해도 그냥 그 연골 모아주는 거 그게 그냥 제일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염증이 생겼던 거죠? 저희가 사실 마이클 잭슨 세대는 아니어 가지고 코의 변화를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아니 이게 이거지 이거. 이게 이게 그냥 수술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건가요? 그죠. 마이클 잭슨은 네. 전형적인 흑인이니까 코끝이 저렇게 뾰족하진 않았죠. 근데 옆에 이렇게 네. 이 옆에 이렇게 요렇게 쏙 들어간 거 이게 다 네. 염증 사인이지, 염증 사인. 네. 그리고 이 염증이 염증 한번 사인이고 왔었던 것 그리고 같은데요. 요거는 네. 그 우리 날개 연골 모으기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돼서는 많이 좀 개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이 방법 이때는 어쨌든 이런 문제를 마이클 잭슨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게 염증은 아닌데 선생님 네. 염증 그 코 수술에서 제일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고 네. 그런 부작용이 염증인데 염증. 염증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한번 좀 네. 설명 좀 해 뭐 주세요. 염증의 전형적인 사인이 있죠. 네. 지금 PPT에 띄워 놓으셨는데 만졌을 때 통증이 있고 쪼끔 온열감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붓고 빨갛고 이런 증상들이 보통 염증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코에서 염증 생기면은? 코에서 염증 생기면요? 염증 생기면은 병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실리콘 그러니까 보형물 있는 상태에서 염증 사인이 확실하면요. 예. 빼야 됩니다, 실리콘. 빼야 된다. 네. 근데 애매한 경우 있습니다. 약간 애매한 경우. 애매한 경우 있습니다. 이거 수술하자마자가 아니고 쪼끔 지났는데 쪼끔 애매한 어. 경우 있으면은 약 쓰면서 한 1 주일 정도 지켜보고요. 호전 없으면은 과감히 빼야 됩니다. 과감히. 네. 이게 내가 가끔 가다가 나도 예전에 과감하게 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간혹 가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알레르기. 알러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난 작년인가 이건 100% 염증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주도에 환자분이 제주도에 계셨어. 그래서 너무 바쁘고 그래서 못 오셨어. 일 주일 있다 보니까 네. 좋아졌어. 네. 그래서 너무 그 염증이 확실하면 빨리 빼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 염증의 다음 단계인 구축으로 가지 않는데 네.
염증 그게 염증이 그래서 구축이 그러니까 빼버리면은 이게 염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쪼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염증이라고 뺀 도형물 중에서 염증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어 그럼 뭐 보통 좀 애매하면 좀 지켜보시나요? 아니요. 바로 뺍니까? 바로 빼요. 아 네. 왜냐하면 음. 어찌 됐건 네. 좀 그렇죠. 근데 요즘 진짜 근데 염증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옛날보다. 선생님들이 수술을 훨씬 잘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생제가 네. 좋아져서 네. 옛날보다 정말 코 염증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게 뭐 소독도 훨씬 더 우리가 아무래도 더 좀 잘하고 그래서 옛날보다 염증이 정말 줄었어요. 내가 그 초창기보다. 그게 인제 꼭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네. 이제 구축 얘기예요, 구축. 그 염증이 없이 구축이 올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아 될 참 구축이 뭐예요, 구축이? 구축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축이. 어떻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건데요. 예예예. 일단은 예. 구축은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 그냥 실리콘 넣고 수술한다고 그냥 염증의 단계 없이 구축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어 항상 항상 염증이 선행이 구축 되고 전에는 염증이 염증이 선행이 되고 염증 세포가 막 나오면서 피부를 이제 음. 쪼그라뜨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염증 없는 구축은 없다."라고 일단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구축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사실 코 수술에 여러 가지 음.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형물이 좀 휜 수도 있고 뭐 음. 코가 살짝 주저앉을 수도 있고 코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비대칭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쪼끔 해결하기가 어느 정도 용이한 그런 음.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 음. 번 염증이 와서 코가 짧아져 버리면 음. 사실 수술하기가 뭐 하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음음. 그러니까 아까 주의 그 있게 봐야 됩니다. 마이클 잭슨 그 코도 음. 구축이 전 쪼금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예예. 네. 그게 사실은 뭐 우리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그 사진만 보면은 염증이 있어서 구축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일기예보 님 히알루론산 필러 팔자주름에 괜찮은가요? 선생님. 네. 예. 괜찮습니다. 일단 필러를 안전하게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팔자주름 그리고 뭐 악광대 음. 볼륨 넣는 거 뭐 그 정도인데 음. 괜찮습니다. 다만 음 이제 뭐 코 아까 괴사 얘기가 나와서 하는 예. 말씀인데 어쨌든 코로 가는 혈관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 예. 뭐 효과 면에서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필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얘기도 있잖아요. 네. 예. 필러로 뭐 실명한다 뭐 네. 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그래서 막 미간 이런 데 놓을 때는 예. 저는 아직도 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은 아이 어떤 뭐 의사의 테크닉 뭐 약간 이런 음. 문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음. 아니 그러니까 항상 뭐 사실은 우리가 접시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다고 어 조심을 해야죠. 근데 인제 일반적으로 사실 성형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서 해결이 나중에 수습이 가능한 게 있고 네. 수습이 불가능한 게 있는데 네. 사실은 뭐 하이알루론산 필러에 의한 것들은 대부분은 뭐 수습이 그렇게 가능한 것들이니까. 네. 헬스 많이 하는데 필러가 팔자 부위에 움직일까 봐요. 이거는 어 필러를 이제 어. 팔자에 정확히 놔야 되는데 음. 팔자 좀 위쪽으로 넣으면은 좀 저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음. 팔자 주름 윗부분에 넣으면은 음. 쪼끔 필러가 움직일 수 있다. 음. 맞아요. 그래서 네. 무조건 여기
아래로 아래로. 봐야 돼요. 하여튼 저기 필러 시술은 팔자주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팔자주름이라는 게 워낙 강력한 주름이라서, 워낙 강력한 주름이기 때문에 했다가 또 없어지고, 했다가 없어지고, 했다가 또 없어지고, 또 아니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야지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인제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잘 위치해 있다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JD 리님, 그 필러, 그렇다면 필러와 코 수술 중, 그렇지, 이거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뭐를 좀 더 추천하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 코에 필러 넣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 뭐 아무리 일단은 필러를 예. 뭐 넣을 수 없는 코도 있고요. 왜냐면 코끝을 높이려면 어차피 필러는 안 되는 안 거고, 되죠. 그건 안 되는 거고, 일단 콧대를 높이는 건 이제 필러로 어느 정도 효과가 우리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시간 지나면 콧대가 다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기 콧대가 이렇게 좀 다 넓어지는 게, 이게 뭐 부작용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예예.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코 수술을 더 추천합니다.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둘 다 추천. 당연하지. 근데 당연한데 네. 내가 이거를 그 어떤 게시판에, 의사들 게시판, 메디게이트 게시판에다가 네. 욕 먹습니다. 누가 올렸어요. 진짜 의사가 어떤 성형외과 의사래. 그러면서 이제 그 익명 게시판인데, 성형외과 의사인데 성형외과 의사인데, 나는 성형외과 의사인데 필러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필러가 많은 불필요한 성형 수술을 그 줄일 수 있는 이 좋은 게 그걸 왜 필러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답글을 썼어. 네. 답글을 네. 그래도 저기 뭐야, 필러보다 보형물이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썼거든요. 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야. 무슨 보형물이 필러보다 더 좋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 막 그러는 거야. 익명으로 쓰셨나요? 익명으로 썼죠. 익명으로 썼죠. 거기다가 그 성형외과 전문의, 근데 그건 성형외과 전문의가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참,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보형물이 더 필러보다 좋은 거는 문제가 생기면 쏙 뺄 수가 있잖아요. 쏙 뺄 수가 있잖아. 그리고 지금 콧대 같은 경우에 필러를 넣으면은 옆으로 약간 퍼지는 느낌이 나서 사실 모양이 그렇게 안 예쁘게 되고, 또 코끝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콧뼈는, 이 위에 콧대는 여기가 베이스가 딱딱하니까 주사를 넣으면은 위쪽으로만 이렇게 딱 사는 게 어느 정도는 괜찮아. 근데 코끝 같은 데는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필러가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코끝 아래쪽,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코끝 아래쪽에는 필러가 빨리 빠지고, 미간이나 이 위쪽 부분은 필러가 안 빠져요. 그래서 되게 나중에 모양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코 수술을 하는 거하고 필러를 맞아보는 거하고 맞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모양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코 수술 전에 필러 한번 맞아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요새 코 수술하면서 보면 전에 필러 안 맞으신 분 거의 없어. 맞아요. 그쵸? 예? 요새는 거의 그냥 필러는 기본이야. 그 안쪽에. 근데 사실은 코 수술이 훨씬 낫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단적으로 코에 필러를 넣을 수 있는 코랑 안 넣을 수 없는 코를 제가 그랬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진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전형적으로 코에 필러 시술을 해볼 만한, 코끝이 샤프하게 살아있고 콧대가 살짝 못 따라오는 이런 느낌의 분들은 필러를 조금 해볼 만하고요. 그러니까 코끝은 많이 높일 필요가 없고, 맞습니다. 콧대만 높이는 데는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근데 코 필러를 절대 못하는 코, 이런 코입니다. 코끝이 완전히 죽어있죠. 이런 그쵸. 코는 여기다 필러 아무리 넣어도 코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가 주저앉거든요. 날개 연골이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는 필러로 조금 재미보기 힘들다. 그런 코를 여기를 넣어. 여기를 이렇게. 네, 여기는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넣으니까 조금 매부리가 좋아지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것 그러니까 때문에 그게 이제 있는데 코에 이 콧날이 이렇게 산뜻하게 앞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이렇게 아래로 네. 슬프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필러를 그쵸.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필러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게 특히 이제 매부리코 같은 게 필러의 유혹이 있잖아요. 매부리코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콧대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매부리의 윗부분이 꺼졌다고 생각을 해.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부부리가 나온 건데 윗부분이 높은 게 아니라 윗부분이 낮은 게 아니라 매부리가 나와서 콧대가 충분히 높은 건데 미간 부분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미간을 높이게 되면 코가 너무 길어 보이고 밸런스가 코끝과 콧대의 밸런스가 안 예뻐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딱 있다, 그죠? 네. 그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네. 저 선생님 찾으셨구나. 네. 그리고 혈관이 보이는 기계로 보면서 필러를 맞아도 실명이 생길 수 있나요? 이 필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맞아요. 필러 어떻게 생각해요? 실명이요? 아니 저거 네. 그 기계 있잖아요. 아큐베인. 아큐베인. 네. 아큐베인은 필러 그러니까 사실은 혈관 보이는 기계로 안 봐도 실명 잘 안 생겨요. 네. 어 그니깐요. 그니까. 그러니까 제가 실명이 생기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설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한번 유튜브에서 그 내용으로 인제 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필러 실명 그렇게 한번 찍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너무 세게 압박을 꽉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수도꼭지가 안방이 있고 안방 화장실에 있고 바깥쪽 화장실에 있단 말이죠. 근데 바깥쪽 화장실에서 먹물을 수도꼭지에다 대고 세게 꽉 누른 거야. 그러면 그게 운이 없이 안방 화장실의 수도꼭지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예? 네. 부분적으로 역류해서 이렇게 저기 가지의 그 분기점까지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은 그렇게 주사를 미련스럽게 놓는 경우는 없는데 사실은 간혹 가다가 그렇게 아주 드물지만 그렇게 주사 압력을 세게 놓는 경우가 있어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흔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박대희님 실명을 쓰셨네. 콧등이 너무 낮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밋밋해 보여요. 필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로 처지진 않나요? 코는 보톡스 주사는 안 할까요? 네. 네. 대답해 주세요. 네. 일단 박대희님은 일단 코를 직접 봐야지 뭐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콧등이 너무 낮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뭐 코 수술을 해서 저희는 보형물을 넣어서 좀 회복을 시키는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 필러는 시간이 갈수록 아래로 처진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옆으로 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코 보톡스 주사 뭐 합니다. 콧등에 콧잔등에 주름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콧볼을 좀 벌렁벌렁 하시는 버릇이 있는 분들에게 보톡스를 놓기도 합니다. 사실 코의 모양을 필러로 높이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학영 원장님이 보여준 그 사진에서처럼 코끝이 높고 콧대만 높일 때는 아주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거나 되게 좀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성형수술이라는 게 꼭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생긴 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코 수술을
이 코의 모양 변화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인제 코끝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답은 아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코 수술하면서 비염 수술도 같이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같이 할 수 있 사실은 네, 사실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제가 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좀 띄워 봤는데 네. 코 수술을 하지 않고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뭐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비중격 망곡증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망곡증 수술은 이비인후과의 영역인데 이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휜 비중격에 그 알맹이를 이렇게 떼어내는 수술이거든요. 네. 알맹이 연골.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만약에 코 성형의 계획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그냥 코 수술을 하지 않고 해 버렸다. 그러면 사실 코 성형할 때 가장 좋은 재료인 비중격을 잃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후에 코 성형 계획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봐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사실은 휜 코 수술이라는 게 사실은 어 바깥쪽에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휜 거니까 사실 그거 자체가 코 성형이죠. 그죠? 휜 코라는 게 그냥 비중격 망곡증만 개선하는 거는 성형 수술까지는 아니라고 성형외과의 영역이 아니지만 이 바깥쪽 코가 휜 거를 할 때는 그건 성형외과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로서 비중격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홀라당 떼어 버리면 안 된다. 네. 상담 오시면은 약간 코 성형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네. 이전에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해서 비중격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아. 있어요. 아. 그래서 김학영 원장님 너무 훈남이래요. 딸기 80 님 김도혜 님. 네. 네. 그치. 그러니깐 이게 사실 그렇죠. 코가 이 외비가 있고 내비가 있죠. 이 바깥쪽 요렇게 바깥쪽 부분하고 이 안쪽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안쪽 부분은 사실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의 영역이고 이 바깥쪽은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데 사실은 이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가 서로 이렇게 오버랩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인제 아무래도 이렇게 주로 인제 쪼끔 좀 더 우리가 그 특기라고 하죠. 좀 더 특기로서는 이쪽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안쪽까지 건드릴 수도 있고 또 안쪽을 하시면서 바깥쪽을 건드릴 수도 있지만 쪼끔 어디다가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깥쪽이 더 중요하면 성형외과 선생님이 쪼끔 더 나으신 거고 안쪽 부분이 더 중요하면 그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좀 더 좀 장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다른 부분이지만 서로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서로 우리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이비인후과 선생님 서로 인제 그런 걸 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기비 님 "코필러 맞은 데가 가끔 붓는데 녹여야 할까요?" 저런 경우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놓일 것 같은데. 그냥 놔뒀어요. 아. 예. 진짜 더 문제가 생기면은 녹여야 되겠죠. 음. 근데 어 그 그냥 그렇게 아주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녹이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어 VV 님. 되게 이름이 어렵네요. VV 님. 네. 코 성형한 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비중격으로 코끝 연장을 하면서 콧구멍이 너무 길어 보이고 코가 찝혀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개선을 할까요? 비중격 연장을 해서 저렇게 됐다는 말이죠, 지금. 그렇죠. 음. 너무 콧구멍이 길어 보인다는 게 코가 이렇게 코끝이 원래는 좀 달걀 모양이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더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어. 콧구멍은
뭐 굳이 얘기하면 요게 너무 길어진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길어져야 예쁜 거 아닌가? 근데 길어져야지 예쁜 너무 건데 이게 너무 보통 콧구멍이 2고 코끝이 1, 2대 1 정도 비율로 맞추려고 하는데 네. 이게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 좀 너무 서양 사람들 코 같아 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콧구멍이 길어 보이고 또 이 찝혀 보인다. 그러니까 아까 아마 그 찝혀 보인다는 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찝혀 보이면은 이게 찝혀 보인다는 게 그쵸. 이게 지금 이제 쭉 찝힌 거죠. 이렇게. 이게 인제 찝힌 거죠. 지금 어 요 요기 요렇게. 그러니까 찝혔다는 거는 결국은 코끝이 그 위에 있는 콧대보다도 더 좁게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 비중격 연장을 아주 파이팅 있게. 이펙티브하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쪼끔 줄이는 거 하나 하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 왜 저기 좁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너무 끝이 뾰족하게 된 거죠. 이렇게 뾰족하게 된 거를 좀 이렇게 좀 도톰하게 여기서는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이 뾰족한 거를 좀 도톰하게 좀 진피 같은 걸 사용해서 코끝을 좀 도톰하게 만들어 주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너무 연장됐다면은 뭐 연장을 줄이는 거는 뭐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6 개월 정도 너무 길어 보인다? 대부분 제대로 길게 안 돼서 문제인데 사실은 좀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좀 행복한 고민일지도 몰라요. 너무 길어 보인다는 거. 짧은 코끝을 연장했는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는 생각보다 덜 연장이 되는 경우인데요. 많이 연장됐다면 오히려 더 뭐 줄이는 거는 너무 연장된 거에서 쪼끔 줄이는 거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깐요. 한번 수술 받은 선생님한테 하고 좀 상의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현님 코술할 때 제가 코끝이 좀 두꺼워 보이는데 코끝을 높이면서 끝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코끝을 보완할 수 있냐는 게 코끝이 좀 얄쌍해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그렇겠죠. 거죠. 네네. 코끝을 앞으로 프로젝션 시키면은 코끝은 필연적으로 얇아집니다 좀. 네. 네. 그쵸. 내가 아까 그 dimple 사진 네 dimple.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뾰족해지는 거죠. 너무 많이 뾰족해지면 안 되겠지만 그냥 지금 너무 코끝이 뭉툭하거나 코끝이 두꺼워 보인다 이런 거에서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저절로 높아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질문이 아주 잘 들어오네요. 네. 네. 그래서 박대희 님 남녀의 이상적인 코 모양 선생님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성형외과 의사들이 방송 나오면은 저거 꼭 물어봤어요. 누구 코가 이쁘냐 뭐 그런 거. 아. 선생님은 어때요? 누구 코가 제일 저 연예인에 관심이 별로 없어 가지고. 뭘 관심이 성형외과 의사가 연예인에 너무 관심이 그니깐요. 없으면 안 돼. 그니깐요. 있으신가요? 저는 관심 많아요. 누구? 어 옛날 신?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황신혜? 아이 옛날 사람. 옛날에는 네. 송혜교, 아. 송혜교 코가 그냥 제일 많았죠. 근데 지금 인제 사실 송혜교 코 황신혜 씨 코는 매부리 코죠. 음. 사실 황신혜 씨 코는 나는 황신혜 씨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는데 매부리 코죠. 그러니까 뭐 완벽해야지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뭐든지 뭐 완벽해야지 예쁜 게 아니지. 그냥 자기가 그냥 감정적으로 이쁘다고 생각하면 이쁜 거지. 그러니깐 송혜교 씨 코가 이쁘고 요새는 또 누구 또 있던데 신세경.
코? 그것도 옛날 분이네. 아 옛날 분인가요? 옛날 사람. 그것도 좀 옛날 분인데. 아니 요새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새 그 사실 요새 문제가 되는 그 구설에 오른 그 서예지 씨 코도 사실은 네. 약간 수술한 표시가 나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세련된 코죠. 그래서 아이린, 아이린은 눈 아닌가요? 눈? 눈? 어. 아이린 씨는 눈 아닌가? 코도 예쁘신가? 근데 되게 요새는 진짜 개성이 아주 좀 뚜렷한 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코 모양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아까도 매부리 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귀엽고 도톰한 코도 그냥 복코 같은 도톰한 코도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면은 그 사람을 특징을 잘 나타내면은 그것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는 거죠. 뭐 사실 어떤 이상적인 코 모양은 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김학용 선생님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뭐 연애는 관심이 없대. 네, 알겠습니다. 임신아님 코끝에 필러를 맞은 데가 2년 됐는데 계속 지금에야 따끔거리면서 아프네요. 따끔거리면서 아픈. 네. 아까랑 비슷한 질문 같은데 네네. 불편하시면 일단 네. 녹이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불편하시면 녹이는 네. 걸. 네. 굳이 코끝에 필러면 사실 효과도 그닥 2년 됐으면 없으실 텐데 효과라기보다는 코끝에는 녹지 않았을까요? 그죠? 막 움직이면서 거기가 거의 뭐 네. 어쨌든 좀 병원에 방문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체크 받으시고 근데 따끔거리고 아픈 정도는 사실은 뭐 괜찮나요? 뭐 더 심하시면 바로 병원 가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정말 최악의 경우 그냥 녹이거나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플라워 헤이터. 네. 되게 닉네임이 아주 플라워 헤이터.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자연인인 것 같은데 예쁜 코를 가진 연예인이 누가 있나요? 저 이거 생각났습니다. 누구야? 한효주 씨 코. 한효주 씨. 살짝 매부리 있고. 그쵸? 네. 예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한테 예쁜 거야.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치. 선생님한테 예쁜 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옛날에 누구죠? 명품 코? 민효린 씨의 명품 코인데 사실은 명품 코라기보다는 그냥 외국인의 코죠. 전형적인 외국인의 코인데 네. 전형적인 외국인의 코고 뭐 예쁘죠. 근데 약간 좀 도코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 코가 약간 도톰한 느낌이 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경우에 뭐 얄쌍한 게 예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도톰한 게 예쁘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예쁘다 안 예쁘다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고 저는 사실 성형수술에서 중요한 거는 어색하거나 너무 예를 들어서 코끝이 너무 무뚝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준 좀 이렇게 다듬어 준다 이런 개념이지 뭐 어떤 한가인 씨 코요. 예. 어떤 뭐 이상적인 그런 한 가지 모양이 이상적이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사회가 다양해지고 또 연예인들도 여러 뭐 이렇게 예쁘기도 하고 저렇게 예쁘기도 하고 뭐 이런 연예인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효주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실은 저 사람 저 매부리 코 약간 있어서 내가 수술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 선생님 하셨어요? 보기에는 예쁘다고 생각하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예쁜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꼭 어떠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올리브님 콧속이 무척 아픈데 염증으로 코딱지 냄새가 너무 심해요. 콧속이 좁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데
코 속을 넓혀야 하나요? 수술하시고 나서요? 안 하시고 수술 안 얘기하시는 것 하시고 같은데요. 그쵸. 저게 비염 비염이겠죠? 증상. 네. 비염 증상이겠죠? 어 비염 증상이고 사실은 코 속을 넓혀야 한다는 게 그렇죠. 그게 바로 비염 수술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죠. 성형외과라기보다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죠. 만약에 수술했다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염증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냄새가 난다는 거 자체가 그게 인제 백혈구의 수치가 국소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딱지도 다 코딱지의 주성분이 백혈구예요. 그래서 그러니깐 어 그럴 경우에는 어찌 됐건 그 코 점막의 염증이면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찾아뵙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보형물 수술한 상황이라면 그건 그 수술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수술 안 하셨어요? 그럼 이비인후과입니다. 네. 오글리브님. 네네네. 그래서 네. 그리고 메롱님, 코성형 병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걸 봐야 하나요? 좀 저기 그거는 어 저는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병원마다 전후 사진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뭐라 왜 그러니까 전후 사진은 당연히 그 병원에서 제일 잘 된 사진을 낼 거라고요. 예, 그 병원에서 그렇게 의도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예? 그게 근데 그 병원에서 제일 잘 된 사진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게 그 병원에서 추구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높게 하고 콧대 굉장히 높게 하고 코끝 굉장히 높게 하고 이런 거를 그런 이제 전후 사진이 그런 게 많다 그러면 그 병원은 그렇게 하는 걸 뭐 추구하는 거죠. 근데 좀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고 밸런스를 맞추고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그 병원에서 그 전후 사진에 보면 그런 게 나타나 있거든요. 특히 전 사진, 후 사진이 아니라 후 사진을 보면은 이게 그 병원에서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되게 그냥 높게 이제 올림픽이지 더 높게 더 멀리 이렇게 만드는 걸 저기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은 그 전후 사진에 후 사진에 나타나. 근데 어떤 병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든다. 그런 걸 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 스타일의 병원을 찾아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병원에 간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수술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후 사진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 뭐 제 생각은요.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근데 약간 가지 말아야 될 병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성형외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코수술 뭐 어느 정도 많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레지던트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깊이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의 전문의가 아닌데도 사실 코수술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병원은 조금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확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쵸.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 이런 병원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쵸. 아까 중국 여배우의 그런 문제점도 사실 중국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중국 또 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중국에는 또 3년제 의과대학이 있고 6년제 의과대학이 있대요. 성형 수술은 주로 3년제가 그런 의사들이 많이 하게 된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은 중국에도 아주 훌륭한 선생들이 있어요. 훌륭한 선생들이 있는데 안 그런 선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인제 한국의 전문의 선생님들은 훨씬 더 이 좀 그 검증의 과정이 있고 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문의 제도가 있는
그런 거에서 좀 어느 정도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사고는 좀 칠 가능성이 적다. 그렇죠. 사실은 네. 우리가 코 수술, 우리가 성형 수술하면서 막 대박이 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무서운 그런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런 것들을 피하는데 사실 한국의 전문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이 오늘 꽤 많으신데 오늘 이제 다음 방송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올라오신 질문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요. 내일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